소목의 흙이 한 칸으로 걸치는 건 백의 협공을 조금 방지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보통 한 칸으로 걸치면 백이 이런 식으로 날일자로 붙이는 게 가장 간명하면서도 승률이 좋은 응수입니다. 그런데 또 난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 칸으로 걸쳐 와도 협공을 선택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다양한 협공 중에 이렇게 눈목자로 협공하는 것도 실전에 종종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눈목자 협공이 흙 입장에서 상당히 까다로운 협공이기도 합니다. 이 눈목자로 협공을 하게 되면 백의 응수 여하에 따라서 조금 난전을 피하기 힘든 국면으로 흐르게 됩니다. 일단 이렇게 눈목자로 협공을 했을 때 예전에는 흙이 이런 식으로 많이 돋는데요. 이렇게 두게 되면 백이 건너 붙여서 끊게 되면 곧바로 난전으로 돌입하게 됩니다. 흙이 이런 식으로 뻗고 백도 밀어가면서 상당히 복잡한 난전으로 흐르게 되니까요. 웬만하면 이 변화를 아주 잘 알고 계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렇게 날일자로 두는 건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흙이 이제 이렇게 백이 끊어왔을 때 이쪽으로 뻗지 않고 좀 간명한 변화를 선택해서 한 점을 축으로 잡는다면 백이 뒤로 단수를 쳐서 이렇게 넘어가는데 백의 실리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건 백이 좀 좋은 결과입니다. 한 집 남짓 좋은 결과니까요. 웬만하면 백이 이렇게 흙이 이런 식으로 두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에서 또 AI가 추천하는 블루스팟은 가장 승률이 좋은 곳은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한 칸 협공에서 한 칸 걸침에서 백이 협공했을 때 AI 등장 이후로는 거의 이렇게 날일자로 붙여 끄는 게 좋은 대응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붙여 끌게 되고요. 여기서 백이 두 칸으로 지킨다면 흙도 쉽게 근거를 갖출 수 있어서 불만 없습니다. 이럴 때는 백도 흙의 근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일단 혹으로 모양을 갖추는 게 일반적입니다. 모양을 갖추게 되면 이후에 백이 쉽게 이런 식으로 형태를 갖추지 못하도록 이런 형태에서는 흙도 이 자리가 급소 자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백의 모양을 조금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렇게 교환을 한 다음에 그 다음 행마를 보통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흙이 이제 이 백 한 점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이 백 한 점에 기대서 흙 모양을 조금 갖춰 나가자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깨를 짚어서 흙 모양을 갖춰 나가자고 합니다. 일단 백 모양에 좀 기대서 모양을 갖추려는 겁니다. 백도 약하기 때문에 밀어 올리고요. 이때 흙이 뻗거나 한 칸 뛰는 것보다 지금 이 자리가 흙의 절대 선수로 거의 작용을 하는 자리니까요. 그걸 감안해서 조금 강하게 행마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젖혀 가고요. 여기서 백이 이렇게 섣불리 끊는 건 좋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자리가 거의 선수로 작용을 하는 자리라서 이럴 때는 이제 흙이 이런 식으로 행마를 하는 게 행마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르고 나오게 되면 이렇게 가르고 나오면 이쪽이 워낙에 닫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건 백이 좋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더라도 이쪽이 워낙 닫히게 되니까요. 이건 흙이 좋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끊어가는 건 백이 좋지 않습니다. 백도 뒤쪽으로 물러나야 하고요. 역시 계속해서 흙이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역시 백이 곧바로 이렇게 약점을 추궁하는 거는 이렇게 추궁을 하더라도 흙이 이게 선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면 결국 단수를 치고 이렇게 단수를 치게 되면 흙이 좋은 결과입니다. 이렇게 두면 이런 식으로 뛰어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둬도 되고 약간 간명하게 두자면 이런 쪽에서 모양을 정리해 가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둔다면 이렇게 씌워가면 되고요. 그래서 이건 역시 백이 이렇게 서둘러서 약점을 추궁하려고 하는 건 이 자리가 선수로 작용을 하고 있어서 좋지 않습니다. 결국 백은 이 정도로 또 물러나야 합니다. 이때 흙이 이제 여길 막아갈 수도 있고 이어갈 수도 있고 밀어갈 수도 있는데요.
일단 이어두는 게 가장 변화가 간명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어두고요. 흙이 이렇게 이으면 백은 이후에 여길 꼬부릴 수도 있고 이쪽을 꼬부릴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급소를 치중해 올 수도 있습니다. 백이 만약에 이쪽을 꼬부린다면 그냥 튼튼하게 지켜둡니다. 이렇게 지켜두면 이제 막는 자리가 아프니까 백도 여기나 여기를 둬서 보강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강을 한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좀 띄어드라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띄어드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눈목자 협공은 일단 이쪽의 모양은 비교적 일단락이 어느 정도 됩니다, 서로 간에. 근데 그 다음에 백이 이쪽의 모양이 튼튼해졌을 때 흙이 이제 이쪽 모양에 뛰어든 이유가 다시 새롭게 승부의 관건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 싸움이 승부의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뛰어들라고 하고요. 백이 이런 데나 이런 데 협공해서 약간은 또 이 부근에서 난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승률이 약간 떨어지더라도 큰 차이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간명하게 가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붙여서 정리하는 게 간명하게 가는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둬도 흙이 특별히 이렇게 나쁜 건 아니니까요. 이런 식으로 둬도 됩니다. 애초에 흙이 한 칸 협공을 했을 때 이렇게 한 칸 걸침을 했을 때 백이 협공하는 게 붙이는 거에 비해 승률이 좀 떨어지는 수기 때문에 흙이 이런 부분에서 꼭 최선의 어떤 베스트 블루 스팟을 찾지 않고 약간 승률이 떨어지는 수를 선택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흙이 나쁜 결과는 아닙니다. 백이 애초에 승률이 약간 떨어지는 수를 뒀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싸움에 자신이 있으시다면 이런 식으로 가셔도 되고요. 그냥 간명한 걸 원한다면 이런 식으로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백이 이렇게 둘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었을 때 백이 이렇게 둘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두면 여기를 막아둡니다. 이렇게 막았을 때 여기가 이제 급소의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백이 흙이 이렇게 급소 치중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내려 빠질 수도 있고 또 이쪽을 놔두고 이렇게 흙 모양의 급소를 치중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쪽을 이렇게 백이 보강을 해 둔다면 흙도 이런 식으로 둘러싸서 모양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백도 이렇게 이제 코 붙이는 자리가 약간 맥점이고요. 흙이 모양을 좀 정리를 해 둡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백이 만약에 이으면 흙이 이제 손을 빼서 또 이쪽을 두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뒀을 때 이런 자리를 블루 스팟으로 좀 제시를 하는데요. 역시 또 조금 난전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이쪽에서의 전투가 승부의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좀 간명하게 가자면 그냥 이런 식으로 두시면 됩니다. 백이 만약에 여기서 혹으로 이렇게 둔다면 여기 단수 친 다음에 뻗어두고요. 백이 만약에 닿는다면 역시 이제 여길 두거나 이런 식으로 둬서 이쪽 모양을 정리를 하면 됩니다. 이쪽에서 이제 전장이 이쪽으로 옮겨지고요. 만약에 백이 안 받고 이 부분을 여기나 여기로 이렇게 지켜둔다면 흙이 이걸 막는 걸 선수를 하고 흙도 이런 식으로 지켜가서 역시 흙이 충분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됩니다. 만약에 백이 이쪽을 도운다면 백도 이쪽을 그냥 방치하고 이런 식으로 둬서 흙이 아까처럼 이제 봉쇄하는 걸 좀 방지할 수가 있는데요. 흙의 약점을 약간 노리면서 이제 이렇게 두면 다시 전장이 이쪽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이 자리가 급소 자리가 됩니다. 백이 흙이 이렇게 급소를 치중해 오면 이제는 백이 좀 좋은 수를 잘 찾아내야 합니다. 여기서 그냥 이런 식이나 이런 식으로 지키는 건 백도 모양이 좀 무겁고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두면 이렇게 빠져서 끊는 수를 보강을 합니다. 그러면 흙도 한 칸을 뛰게 되고 역시 끊는 수가 있는데요. 역시 이거를 또 이런 식으로 지키는 건 좋지가 않고 여기서는 이렇게도 갑니다.
흙이 있고 이렇게 둬서 끊는 걸 좀 방지를 하는 겁니다. 끊더라도 자체로 살 수가 있으니까요. 흙도 한 칸 정도 띄어서 이제 서로 또 싸움이 됩니다. 이북은 싸움이 또 승부의 관건이 됩니다. 여기 이제 당장 끊기는 건 여기 미는 게 있으니까요. 큰 단점은 아닙니다. 흙이 또 자체로 사는 수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런 싸움으로 진행이 되는데 흙이 조금 좋은 싸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꼬부렸을 때 이쪽을 막아 가서 백이 여기 두든지 여기 두든지 대응을 하시면 되고요. 또 꼬부리지 않고 곧바로 이쪽을 이렇게 급소를 들여다 볼 수도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막아 갑니다. 그래서 흙이 꼬부린다면 아까랑 비슷한 결과가 됩니다. 여기 둬서 백이 꼬부린다면 그리고 만약에 이쪽을 이렇게 젖혀 있는다면 이제 이쪽도 근거가 껴붙이는 것도 남아있고 하니까 흙도 확실히 이렇게 지켜두고요. 이런 식으로 보강을 할 때 역시 좀 뛰어들라고 합니다. 이런 데나 이런 데로. 그런데 이제 그러면 또 난전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뛰어들면.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간명한 변화를 원하신다면 이런 식으로 두셔도 됩니다. 그래서 뭔가 전장이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모양이 일단락이 되는데 이제 전장이 이쪽으로 옮겨지게 되고 이쪽에서 좀 난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걸치거나 뛰어들게 되면. 그리고 이제 백이 그냥 이쪽으로 오게 되면 역시 흙이 이제 이런데 걸쳐 가거나 하라고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걸치거나 이런데 뛰어들게 되고요. 이런데 이렇게 뛰어듭니다. 이런 식으로 오게 되면 또 이쪽으로 오고 이렇게 되면 약간 복잡한 난전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오게 되면 이렇게 붙여서 타개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형태는 이 자리를 또 불스팟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들여다보는 것과 이제 여기 붙여서 타개하는 걸 이제 맛보기로 하는 겁니다. 아까처럼 이제 젖혀 있더라도 비슷하게 이렇게 두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에서 백이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간에 이 흙 모양과 이제 이 백 모양이 어느 정도 모양을 갖추는 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쪽 모양은 어느 정도 백이 어떤 식으로 옹수를 하든 일단락은 됩니다. 이쪽은 일단락이 되고 결국은 이쪽에서 이제 전투가 생겨나는데 이쪽 전투의 결과가 승부의 관건으로 이어지니까요. 그 이후에는 또 변화가 워낙 다양하니까 이제 잘 또 헤쳐 나가야 합니다. 이쪽에서의 전투를. 그리고 약간 승률이 떨어지더라도 간명하게 가자면 그냥 붙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두면 이제 이렇게 두고요. 보통 이제 이쪽에 백의 모양이 있으니까 이렇게 둘 텐데요. 뻗어서 이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두면 이런 거 밀어서 이렇게 두시고요. 이제 이어가면 날일자로 달려서 이런 식으로 형태를 갖추면 비교적 간명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까지는 흙이 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모양을 일단 갖춰 놓으시고 이렇게 이쪽에 틀을 이 정도로 갖춰 놓은 다음에 이쪽에서의 전투에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목자로 협공을 하면 이 붙여 끄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혹으로 지킬 때 이 교환 반드시 하나 해 놓으시고 이런 형태에서는 이 교환을 이제 좋은 교환이니까요. 이 교환을 하고 나서 이렇게 기대기로 가신 다음에 이게 절대 선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가서 백이 뻗을 때 여기까지 이렇게 이어가셔서 전투의 어떤 발판을 확실하게 마련을 해 놓고 이쪽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 놓으신 다음에 이제 이쪽에 뛰어드는 그 전투를 잘 이끌어 가시고 간명하게 두시려면 붙여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지난 강좌에서 올렸던 기력 향상의 비결 4편에 이어 5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의 유일한 바둑 스승이셨던 아버지는 저와 바둑을 두시고 바로 복귀를 해주셨는데 세세한 변화에 대해 알려주시기보다는 바둑의 큰 흐름을 잡아주는 시기였습니다. 아버지와 바둑을 두면서 사용하는 정석은 매번 비슷했고
당시 프로들의 실전에서 자주 등장했던 10손가락에 꼽을 정도의 간명한 정석만을 반복 사용해서 포석을 짜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부분적인 수법이나 수익기보다 바둑판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 즉 대세관을 아주 중요시하셨습니다. 대세관을 키워야 좋은 바둑을 둘 수 있고 빠른 기력 향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가령 똑같은 수준의 수익기 실력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대세관의 정도에 따라서 치수가 서너 장까지도 벌어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당시에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공감하기 어려웠지만 시간이 흘러 제가 중급자분들과 젖바둑을 둬보면서 확실하게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5, 6점 젖바둑을 둬보면 수익기는 의외로 상당히 강한데 시야가 너무 부분에 머물러 있고 전체를 바라보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름 수익기가 강해도 부분에서의 이득에 그칠 뿐 전체적인 국면을 균형 있고 조화롭게 이끌지 못하기 때문에 기력 향상에 한계가 있다는 걸 느끼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세관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지 않으면 고급자가 되기는 힘들다고 봐야 합니다. 대세관을 키우기 위해서는 평소 바둑을 둘 때 부분에 집착하지 않고 바둑판 전체를 바라보면서 국면의 균형과 조화를 생각하면서 판을 이끌려는 노력과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수익기가 조금씩 향상됨에 따라서 대세관도 자연스럽게 키워지고 균형 있는 기력 향상이 이루어지면서 빠른 기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저희 형제들에게 바둑을 가르치시면서 초급 단계에서부터 부분에 치우치지 않고 판 전체를 바라보면서 판을 짜 나가도록 유도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따로 의식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대세관을 키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나름의 대세관을 갖추고 바둑을 두면서 제가 포석이나 행마 선택에 있어 지표로 삼은 게 한 가지 있었는데요. 바로 지배 균형입니다. 가끔 프로기사들이 우승 인터뷰를 할 때 바둑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곤 하는데요. 만약 당시에 제게 누군가 그런 질문을 했다면 저는 바둑은 흑백 간의 지배 균형을 맞춰 나가는 게임이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당시에 저는 바둑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바둑을 둘 때 지배 균형을 맞춰 나갈 수 있도록 판을 이끌어 갔는데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바둑판 전체를 바라보면서 두게 됐고 또 특별히 의식하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돌의 능률을 높일 수 있는 행마를 생각해내면서 두어 나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단순히 바둑판 전체를 바라보면서 지배 균형을 맞춰 나가는 쪽으로 판을 이끌어 간다는 것 외에 특별히 다른 원리나 지표를 의식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대학 입학을 위해 상경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아버지가 바둑의 중요한 원리 하나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원리는 제게 그동안의 바둑에서 한 차원 벗어나서 새로운 지평을 여는 것 같은 신선한 자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이후 강좌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